질문 300. 몇 번? 210번. 자, 그림을 이용해서 자, 이게 fx입니다. 자, 이 극한값을 구하라고 합니다. 일단은 자,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을 때 주의해야 되겠죠. 일단은 그 대상이 되는 게 x분의 1, 여기다 x분의 1. 자, 그럼 x분의 1의 그래프를 좀 살펴보면 이렇게 생긴 게 x분의 1의 그래프죠. 자, 그러면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다면 그래프가 이렇게 이쪽 방향에서 0에 가까워지죠. 0에 가까워집니다. 자, 그런데 0에서 가까워지는데 0보다 큰 값이야, 작은 값이야? 그렇죠. 0보다 작은 값이죠. 그러니까 음의 영역에서 0으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럴 때 우리는 x분의 1이라는 녀석이 0의 뒤에다가 이렇게 붙여주셔도 되고, 요즘은 0 빼기 무한소라는 표현 안 하고 그냥 0에다가 이렇게 마이너스 표시만 해도 무한소가 생략된 거라고 표기를 합니다. 따라서 뒤에서 0보다 조금 작다라고, 음이다 라고 표현을 해주죠. 따라서 얘는 어떻게 봐야 되냐면, 사실 이게 조금 좀 일찍 나온 경험, 그러니까 없잖아요. 일찍 나왔어. 자, 그러면 f의 0에서 왼쪽을 봐야 되는 거야. 그러면 f의 0에서 왼쪽, 정역이 0에서 왼쪽에서 접근하고 있으니까 그래프가 요 직선을 따라서 이렇게 2를 향해서 다가가겠죠. 따라서 요 부분은 2라는 극한값을 갖게 되겠지. 그 다음에 여기 x가 오른쪽 무한대로 가면 이렇게 그래프가 점점 아래로 오죠. 따라서 x분의 1이 0을 향해서 가는데 이것은 양수입니다. 따라서 양의 방향에서 0에 가까워지는 형태로 생각해 주시면 얘는 1보다 조금 커요. 이게 1보다 조금 크게 1로 다가가는 겁니다. 따라서 1보다 조금 크게 따라서 1에서 봤을 때 오른쪽에서 1로 가까워지니까 이 직선을 따라서 1을 향해 다가가는 겁니다. 따라서 이 전체의 극한값도 1 이렇게 결정이 되겠죠. 이거 조금 일러요. 이게 조금 그러네. 너무 미리 나왔어. 사실 이건 합성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수 값이 그 극한값을 갖더라도 그 극한값의 방향을 알아야지 다시 이거를 합성할 때 쓸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조금 이르니까 나중에 뒤에 가면 금방 나오니까 그때 가서 다시 또 보시면 돼요. 또 질문했어요? 217번. 17번에 2번.
자, 이차함수 fx의 그래프이다. 그리고 주어진 조건식 리미트 x가 1로 갈 때 n의 1 때 다음 극한값을 구하랍니다. 두 번째 리미트 x가 2 217번? 217? 미안. 그 위에 거네. 리미트 a로 갈 때 이 식의 극한값을 구하라고 합니다. 단 a가 0보다 크다. 일단 먼저 항상 꼴을 먼저 확인해야 되니까 x가 1로 갈 때 일단 분모가 0으로 가겠죠. x에다 a 집어넣으면 a 루트 a 더하기 1 빼기 a 루트 a 더하기 1 똑같네요, 분자가. 그러면 또 제로 되겠죠. 자, 그러면은 0분의 0 꼴입니다. 0분의 0 꼴은 방향이 정해져 있죠. 인수분해. 따라서 위에 있는 분자의 식을 유리화 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이 유리화하면 그냥 x제곱 a 더하기 1 빼기 a제곱 x 더하기 1로 분자가 정리되겠죠. 제곱 빼기 제곱. 맞아요? 제곱 빼기 제곱. 일단 이거 정리하면 ax의 제곱 빼기 a제곱 x 플러스 x제곱 빼기 a제곱 이렇게 되겠죠. 같은 것끼리 묶어서 ax에 x 빼기 a x 빼기 a의 x 더하기 a. 일단 분자의 식에서 x 빼기 a라는 인수를 찾아냈습니다. 이거 필요하잖아. x가 a로 갈 때 0이 되는 애는 x 빼기 a가 얘가 필요해요. 일단 자, 그 다음 나머지 ax 더하기 x 플러스 a. 이렇게 분자가 정리됐습니다. 분모의 x 빼기 a와 분자의 켤레가 일단 곱해지겠죠? x에 a 더하기 1 플러스 a에 루트 x 더하기 1 됐어요? 같은 거 이제 지웠습니다. 0이 되는 애들이 이제 없어졌어요. 이제 x에 a를 넣어보면 더 이상 0이 안 되죠. 그러면 요거는 어차피 두 개가 똑같은 거니까 2배의 a 루트 a 플러스 1 그 다음에 a제곱 플러스 2a 이렇게 되네요. 자, 그러면 이건 또 a로 다시 한번 정리. 이게 지워지고 이거 요게 2구나. a 플러스 2 이렇게 되겠네. 됐어요? 또? 230번. 230번. 보다 작은 두 자연수 AB. 그러면 AB는 1보다 같거나 크고 10보다는 작은 두 자연수. 리미트. 그래서 4로 갈 때
이렇게 4로 갈 때 얘네가 수렴했답니다. 자, 그러면 x가 4로 갈 때 분모 0으로 가니까 분모 0으로 갔죠. 자, 분자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4 빼기 a랑 a 빼기 4가 같은가? 4 빼기 0 같네요. 4를 집어넣었더니 4 빼기 a랑 a 빼기 4는 어쨌든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소거가 돼서 0이 어쨌든 되겠죠. 자, 그러면 식이 일단 정리가 돼야 돼요. 게다가 분자에서 x 빼기 4가 인수가 만들어져야 돼. 자, 그러면은 a에 따라서 이 값이 양인지 음인지 결정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자, 그러면은 이 4보다 a가 크냐 작냐로 일단 판단을 해야 되니까 a가 첫 번째 4보다 작을 때. 자, 그러면은 절대값을 해결하려면 얘네들의 경계가 어디인지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x가 4 주변이라고 했습니다. x가 지금 4 주변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요 주변이죠, 요 주변. 그러면 여기 아니면 여기만 따져주시면 되죠. 자, 그러면 여기일 때랑 여기일 때 첫 번째 영역, 두 번째 영역 여기만 해결해 주시면 되겠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범위라는 건 x가 a와 4 사이에 있을 때 그러면은 얘는 양수 되죠? 됐어요? 자, 그러면은 x 얘가 양수니까 x 빼기 a 이렇게 되고 얘는 무조건 이 안에가 음수죠? a가 더 작으니까 음수니까 마이너스 한 번 더 붙어서 플러스 a 마이너스 4 이렇게 되겠네. 자, 그러면은 정리된 식은 x 빼기 4 분모에 x 빼기 4가 또 있었으니까 b가 1이 되겠죠. 일단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2번에서 접근해 갈 때 이건 1번이고요 2번에서 접근해 가면 4의 우극한을 뭐라는 뜻이 되겠죠? 요때는 x가 똑같네. 어쨌든 얘도 양수. 얘가 양수일 때니까 상관없겠구나. 1, 2번 나눌 필요가 없겠네요. 4주 일단은 x가 a보다 크기 때문에 얘가 항상 플러스로 나타나겠죠. 얘는 항상 음수고. 그럼 두 번째 4보다 a가 더 같거나 클 때 그럼 여기 4가 있으면 여기 이렇게 a가 있겠죠. 됐어요? 자, 그러면 x는 또 우리가 4주변을 본다고 했습니다. 여기 주변. 자, 그러면 x 빼기 a는 x 여기 있을 때는 a보다 다 작은 값이니까 음이 되겠죠. 따라서 마이너스 붙어서 x 빼기 a로 전개해 주시고 a가 더 크니까 이거 양수입니다. 양수. 따라서 그냥 마이너스 a 플러스 4로 정리되겠죠. 자, 그럼 마이너스 x 플러스 a 마이너스 a 지워지니까 플러스 4 분모에 x 빼기 4가 있으니까 얘는 마이너스 1 b의 값입니다. 하지만 b가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얘는 안 되겠네. 됐어요? 따라서 되는 조건은 여기 a가 4보다 작을 때 b가 1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어요. a가 4가 될 때는 상관없죠. 여기다 붙여줘도 상관없어. 그러니까 여기서 등호를 일로 옮겨도 전혀 상관없을 것 같아. 그죠? a가 4가 돼도 전혀 상관없죠. 의심이 나면 a가 4일 때는 그냥 따로 한번 따져보세요. a가 4 제로죠. 제로 4 그럼 x 빼기 4 절대값에 이렇게 되는 거죠. 됐어요? 자, 그런데 여기 문제가 되겠구나. 따로 따져봐야 되겠구나. 자, 이 상황은 좌우 극한을 따로 따졌을 때 첫 번째 좌극한 x가 4보다 작을 때라고 보시면 이건 음수죠. 따라서 마이너스 x 빼기 4로
정리되니까 이건 마이너스 1로 가죠. 그런데 우극한을 따질 때고 4보다 클 때는 이게 양수이기 때문에 (1이) 돼서 서로 다르네요. 그죠? 따라서 극한이 없습니다. 이때는 극한이 존재하지 않아요. 자, 그럼 최종적으로 우리가 A와 B의 모든 조건을 만족할 때는 A가 4보다 작고 그때 B는 1인데 A는 이 범위에 있는 자연수들이니까 3, 2, 1 세 가지 가능하겠네. 그때마다 그냥 4는 1이에요. 자, 문제가 원하는 거는 제곱의 합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A가 제일 클 때 9 더하기 1 이 최대가 되겠네. 됐어요? 4일 때 꼭 따로 따져 봐야 되겠네요. 자, 또 질문. 226. 또 29. 26, 29. 오케이. 225? 응. 예, 250. 가우스 때문에 그러죠? 예, 가우스 한번 봅시다. 요거만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x가 무한대로 갈 때 가우스 S 이거 어디로 가요? 자, 계단으로 됐지만 어쨌든 무한대로 가죠. 이거 그냥 무한대로 가요. 자, 그럼 봐봐요. 계단의 폭이 그냥 일자리야. 그리고 우리가 그냥 직선하고 한번 그러면은 그래프를 같이 한번 그려보면, 자, yx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x가 무한대로 가는 때에 이 계단이 어떻게 가는지 한번 보면, 얘는 이렇게 가겠죠. 이렇게. 자, 무한대의 그 주변에 얘네를 바라봤을 때 어때? 차이가 느껴져? 어떤 계단이 있는데 우리 어떤 계단이 끝없이 올라가고 있어요. 바라봤을 때 계단으로 보여? 선으로 보여? 결국 무한대 개념에서 이 폭 1밖에 안 돼요. 네가 저기 명왕성에 있는 그 1을 구별할 수 있어요? 쉽게 보면 그렇게 보라는 거야. 직관적으로. 자, 이렇게 되면 얘는 그냥 x라는 1차식으로 봐도 상관없습니다. 물론 식으로 이거를 다 확인해도 돼. 우리가 뒤에서 샌드위치 정리를 이용해서 확인을 할 건데요. 그냥 앞으로 가우스 x 나오면 그냥 x로 똑같이 취급하셔도 무한대 갈 때는 무한대 갈 때 편하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다른 거 볼 필요 없어. 그냥 x랑 x의 가우스는 똑같아. 무한대를 취하면 어차피 이렇게 계단으로 올라가나 그냥 올라가나 구별이 안 돼요. 직관적으로 그냥 이해하시고 이렇게 하는 게 더 편하다고 이해하시면 바로 그냥 쓰세요. 그럼 될까? 자, 226번. 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루트 빼기 ax 더하기 b. 자, 얘가 0이 이렇게 성립한답니다. 그랬을 때 주어진 식의 값을 구하라고 합니다. 주어진 식이
자, x가 무한대로 가고 있어요. 그럼 일단 꼴을 한번 확인해 봅시다. 얘네가 갖고 있는 의미는 x가 무한대로 가고, 근데 0으로 수렴했습니다. 그럼 무한대로 혼자 가게끔 두면 안 되겠죠. 얘가 플러스 무한대로 가는 애를 0으로 붙잡아 두려면 얘가 음의 방향으로 얘도 마이너스 무한대로, 그러니까 무한대로 가줘야죠. 그래서 양쪽의 힘의 균형이 유지가 돼야 어떤 값에 수렴할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얘네도 무한대로 가야만 되죠. 됐어요? 자, 그럼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의 부정형을 만났습니다. 차수가 같아야 된다고 했어요. 그죠? 자, 차수가 일단은 1차 똑같네. A가 0이 되면 안 돼요. 따라서 이 상태에서는 이제 어떻게 계산하는 거야? 유리화를 하셔야 돼요. x제곱 2x 더하기 3 빼기 ax 플러스 b 전체의 제곱 나누기 x제곱 플러스 2x 더하기 3 더하기 ax 더하기 b. 자, 여기서 처음에 꼴을 확인할 때 먼저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a가 반드시 0보다 커야 되는 겁니다. 일단 0이 돼서는 안 돼요. 차수가 유지가 돼야 돼요. 무너지면 안 돼, 차수가. 같은 차수를 맞춰줘야 돼. 게다가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이 되려면 여기 빼기가 있기 때문에 양의 값이 항상 돼야 돼. 그죠?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 되면은 안 되는 거니까. 자, 그러면 무한대 빼기 무한대가 유지되려면 a가 일단 0보다 커야 돼요. 자, 주어진 식을 일단 정리를 해봅시다. 자, x제곱하고 빼기 a제곱 x제곱 플러스 2x하고 빼기 2abx 제 차수를 맞춰가고 있어요. 3 빼기 b제곱. 자, 얘가 0으로 얘네가 수렴을 했다고 하니까 자, 어떤 상황에 돼야 되는지 한번 봅시다. 0으로 갔어요. 분모가 1차가 됐어요. 그럼 분자도 1차가 돼야 돼. 아, 얘가 사라져줘야 되겠다. 얘가 사라지기 위해서는 a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이어야 되는데 위에서 어떻게 했어요? 양의 값이라고 했죠. 따라서 a의 제곱은 1이지만 a가 양의 값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은 분자가 어떻게 정형되냐면 2x랑 2b 빼기 2b x 더하기 3 빼기 b제곱 이렇게 됐어요. 자, 분모 있습니다. 이제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이 됐어요. 그리고 개수 비교를 해줘야 되죠. 자, 근데 개수 비교를 했는데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만약에 일반적인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이라면 자, 1 더하기 1 해서 2분의 2 빼기 2b 이렇게 돼야 되죠. 무한대분의 무한대. 자,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0이 돼야 돼요. 그죠? 이해됐어요? 따라서 분자의 개수가 1차항 개수가 얼마여야 돼? 0이 돼야 되는 거죠. 그 말은 b가 1이야. 자, 그러면 이걸 미리 써놓고 보자. b가 1이니까 이거 애당초 없었어요. 얘가 0이었으니까. 따라서 얘가 1차 위에가 상수항 곧 x분의 k꼴이야. 그러니까 x가 무한대로 가려 그래야 0이 되겠죠. 예를 들어 그러니까 ax분의 bx꼴로 서로 개수가 존재하면 그걸 0이 아닌 값으로 가야 되겠죠. 그런데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 0이 되려면 분모의 차수가 더 커야 되는 겁니다. 자, x분의 1, x제곱분의 1, x3승분의 1 이런 타입들은 1이나 뭐 다른 상수가 똑같으니까 분모가 더 크기 때문에 x가 무한대로 갈 때
얘네들이 다 0이 되는 거야. 그래서 분모가 차수가 조금이라도 더 크면 돼. 한 차수 크면 돼. 자, 그런데 얘네가 어차피 1차기 때문에 차이가 많이 날 수는 없어요. 1차 상수항, 이렇게. 1차고 상수항이고. 그것만 가능하니까. 1차항의 개수가 사라져야 되는 걸 미리 알 수도 있는 거야. 알 수 있는 방법, 이 방법 없게. 차수가 안 맞는 거야. 0으로 가기 때문에. 분모의 차수가 더 커야 되는 겁니다. 알겠어요? 따라서 A와 B가 일단 결정이 됐어요. 자, 얘를 여기다 이제 대입하면 되죠. 자, 그러면 꼴을 보면 얘네는 이제 x가 무한대로 가니까 무한대 곱하기 0 꼴이야, 이거는. 그죠? 자, 얘네는 어떻게 내가 형태가 바뀐 거라고 했습니다. 무한대분의 무한대가 됐던 0분의 0이 됐던. 그죠? 그런데 이 뒤에 있는 부분이 요거랑 똑같게 생겼기 때문에 이걸 그냥 그대로 사용해 주면 얘네들은 형태가 이 부분이 이런 형태를 띠겠죠. 루트 x제곱 x 2x 더하기 3 a가 1이고 b도 1이고 자, 이거 분의 b가 1이니까 2 이렇게 되겠죠. 2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있던 x가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이제 곱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x가 무한대로 갈 때 얘야말로 이제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이 차수가 같게 유지가 되는 거죠. 그러면 개수 비교만 해주면 1, 2 분의 2로 1이랑 극한값을 갖게 돼. 됐어요? 자, 그러니까 부정형의 꼴을 알아야지 방향을 잡을 수 있다고 했죠. 무한대 빼기 무한대의 구조가 수렴하기 위해서는 일단 차수가 같아야 돼요. 게다가 그들의 차수의 개수는 반드시 반대 부어야 되는 겁니다. 왜냐? 플러스 무한대로 가는 애들이 마이너스 무한대 방향으로 당겨줘야지 평형이 유지가 돼서 어떤 상수에 수렴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한쪽으로 차수가 쏠리면 안 되고 더하기 더하기 빼기 빼기 이렇게 하면 같은 방향이기 때문에 또 안 돼요. 따라서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이 되기 위해서 개수가 차수를 유지하기 위하여 0인지 양인지 이런 부호를 따질 수 있어야 됩니다. 일단 먼저. 그 다음에 정리한 식에서 극한값이 0이 되는 또는 어떤 특정한 값이 되는 조건을 사용해 주셔야 돼요. 춥니? 그지, 여기 장난 아니지. 리모컨 어딨지? 우리 때는 에어컨이 없었는데 우리 선풍기 4대로 55명이 살았는데 니네랑 똑같은 사이즈. 야, 학교가 참 세상이 변해도 어떻게 그렇게 학교는 변하는 게 없는지. 크기도 똑같고 에어컨은 좋더라. 너네는 방학 때 학교 안 가잖아요. 가요? 보자, 학교 안 가잖아, 그치? 우리 학교 무조건 갔었어야 되거든, 방학 때. 선풍기 4대. 그러고 다 살았어. 쉽게 안 녹아. 주말을 지냈더니 너무 꽝꽝 얼었어. 얘가 방향이 얘가 볕이 안 드는 쪽이구나. 이 유리가 볕이 드는 대로변이 아니어가지고. 볕이 드는 쪽이면 되게 뜨거운데 이따가. 자, 또 20 몇 번? 29번? 네.
근데 밑에 x가 0으로 갈 때 자, 얘가 b라고 했습니다. 그때 a 더하기 b의 값을 구합니다. 일단은 분모가 x가 0으로 가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자, 분자 아직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0분의 네모꼴이 b라는 값으로 수렴할 수 있는 상황을 한번 살펴보면, 일단은 상수 0분의 k, 0분의 1 무한대 가겠죠? 안 되고, 무한대 안 되고, 진동도 그냥 상수랑 똑같이 취급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0분의 0꼴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그죠? 0분의 k나 0분의 무한대는 어차피 무한대이기 때문에 b라는 값을 수렴할 수 없어요. 그래서 0분의 0꼴이 돼야지만 b라는 값을 수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x가 0으로 갈 때 확인해주면 0이 되네요. 이거는 자, 그러면은 인수분해가 돼서 0이 되는 애들을 찾아서 지워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거는 인수분해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어차피 유리화밖에 없어요. 루트 있으면 그냥 간단한 거야. 무조건 유리화하라는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1 더하기 x 빼기 ax 더하기 1의 전체 제곱 정리하면 1 더하기 x 빼기 a제곱 x제곱 마이너스 2ax 플러스가 빼기 1 이렇게 되겠죠. 정리하면 a 마이너스 a제곱의 x제곱 1 빼기 2a의 x 사라졌습니다. 자, x제곱에 유리화하면서 생긴 부분이 이렇게 붙어 있을 거예요. 1 더하기 x의 루트 더하기 ax 더하기 1. 자, 그러면 분자에서 나타나야 되는 형태는요. 자, 봐봐. 0이 될 때 얘가 지워져야 돼. 그럼 x 하나 가지고는 안 되는 거야. x 하나 소거를 했다고 쳐봐. x 0으로 갈 때 0이 되는 인수는 x란 말이야. 근데 제곱이니까 한 번 안 돼. 한 번 더 해야 돼. 그러니까 위에도 x제곱으로 이렇게 생겨야지만 가능한 거야. 그럼 일단 여기가 안 되는 거야. 얘가 사라져 줘야 돼. 얘가 0으로 사라져 줘야 되는 거야. 따라서 a가 2분의 1이 돼야 돼. 일단 그러면 얘가 사라져 주면 개수가 이렇게 되면서 이제 소거를 하게 돼도, 소거를 하고 나서 보면 x가 0으로 갈 때 1, 2 이렇게 되니까 더 이상 분모가 0이 아니에요. 1 이렇게 되니까. 그 다음에 마이너스 4분의 1이니까 부정형이 아니에요. 확정이 됐죠. 따라서 마이너스 8분의 1 이라는 b의 값을 갖게 되죠. 됐어요? 자, 제곱이니까 두 번 지워야 돼. x의 제곱이나 인수가 생겨야 돼. 그러니까 1차, x의 1차 상수는 말할 것도 없죠. 상수는 진작에 없어줘야 돼. 이렇게 인수분해 되기 위해서는 2차 이상의 다항식만 존재해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1차도 없어줘야 된다고. 또 질문? 34? 다항함수 fx가 지금은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는 되게 중요한 조건입니다. 다항함수.
자, x가 0에 부호가 플러스 붙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셔야 돼? 0의 우극한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곧 앞에 있는 0이 생략된 거예요. 0 더하기 무한소 이렇게 생겼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전에 이렇게 안 썼어. 근데 0 더하기 무한소 이렇게 바로 써요. 그러니까 더하기 0 이렇게 쓰면은 0의 우극한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숫자 0이 생략됐다고 생각하세요. 보통의 표기 방법이 이런 거잖아요. 3 플러스 무한소 아니면 뭐 3 마이너스 무한소 이렇게 뒤에다가 무한소를 더하고 빼는데 여기 앞에 없다는 거 생략된 건 0이에요. 자, 0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럼 분모 0이 됐죠? 그럼 분자가 0이 돼야 되겠죠? 분모가 0이 된단 말이야. 0이 돼야 돼. 근데 0 집어넣으면 이거 안 되잖아요. 그지? 그죠? 빼기 1이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자, 그러면 위에가 x라는 인수가 생기려면 x로 묶었을 때 이렇게 인수분해가 돼야 돼요. 그러면 이 마이너스 1의 존재는 진적이 원래 지들끼리 이 안에서 해결이 돼서 끝났어야 된다는 거야. 얘랑 소거할 대상이 아니란 말이죠. 따라서 이 식 때문에 이 식을 얘랑 전개할 때 얘가 사라질 거라는 거죠. 자, 그럼 봐봐. 다항함수가 어떻게 생겼어요? fx가 x의 뭐 n승 이런 구조로 생겼잖아. 자, 그러면 그걸 x분의 1이라는 값을 집어넣으면 x분의 1의 몇 승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그죠? 그러면은 얘네가 몇 차식인지 모르지만 x분의 1을 집어넣으면 형태가 자, 일반적인 다항식 an의 xn 더하기 an 빼기 1의 xn 빼기 1승 이런 식의 다항식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x를 집어넣을 때 an의 x분의 1의 n승 an 빼기 1의 x분의 1의 n 빼기 1승 이렇게 생겨가겠죠. 그런데 얘랑 x3승이 곱해졌어. 그 다음에 빼기 1 이렇게 생긴 구조란 말이야. 그럼 얘를 지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 x3승분의 1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해돼요? 이런 식으로 지워나가야 된다는 거야. 자, 그러면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차수가 3승보다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잖아. 그럼 예를 들어 4승 이랬어. 자, 그럼 예를 들어 4를 한번 생각해 보자. 그러면은 x 개수도 다 간단한 걸로 보자고. 얘랑 x3승이 전개될 때 x분의 1, x 제곱 이 뒤로 갈수록 차수가 이제 올라가겠죠, 다시. 그럼 여기 1이 나타나는 거니까 어쨌든 얘랑 지울 수 있어요. 곧 1이 나타나는 존재는 3승이라는 애가 무조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겁니다. 차수가 3승 이상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분모에서 x 3승 더하기 x라는 애랑 다시 x로 한번 지워줘야 돼. 같이 지워줘야 돼. 근데 x분의 1이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인수분해는 안 되잖아, 분자가. 그죠? 따라서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거는 이 존재도 없어야 되는 겁니다. 얘도 없어져야 돼. 그래야 이 이후로 상수항이 없으니까 x로 싹 묶일 거라는 거죠. 그죠? 1은 얘가 잡아준단 말이야. 얘가 잡아주니까 오히려 인수분해가 편해지는 상태가 되는 거야. 그러면 이 구조에서 차수가 n은 3차식이라는 걸 일단 무조건 아셔야 돼요. 3차. 적어도 많아도 안 돼. 3차가 돼야 돼, 무조건. 자, 3차식입니다. 그러면 제가 임의의 3차 시간을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죠, 뭐. 이게 fx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
요 형태로 일단 정리를 해보면 x3승 곱하기 a의 x3승분의 1 b의 x제곱분의 1 c의 x분의 1 더하기 아이고 d 이랬구나 d 빼기 1 정리해 a 더하기 bx cx 제곱 dx 3승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런데 여기 있는 마이너스 1과 상수항이 없어져야 돼. a가 1이면 돼. 오케이. 1 결정 났어. 자, 그러면 1차 이상만 남았으니까 1차로 묶으면 b가 혼자 있고 cx 더하기 d. 이제 얘 밑에 x제곱 더하기 1 이렇게 됐어. 자, 이제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를 일단 할 거야. 지우자고. 그러면 0으로 갈 때 분모가 1 되고 분자는 이거 bx제곱이구나. dx제곱. b만 남겠네. 됐어요? 얘가 극한값이 2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2가 돼야 되니까 b는 2 나왔습니다. 됐어요? 자, 어려운 이유. 차수를 설정하고 나서 개수 찾고 막 이래야 되는 거야, 지금. 자. 요거 찾고 요거 찾았어. 두 개마다 찾으면 돼. 근데 이런 형태가 식 하나가 2개 정도의 정보를 준다고 전에 했었잖아요. 그죠? 등식이 하나에서 2개가 나온다고. 자, x 1로 갑니다. 분모가 0이에요. 분자가 0이어야지 되겠죠? 그래야지 수렴하겠죠? 0이 아닌 값으로. 따라서 f의 1은 제로여야 돼요. 자, 그럼 여기다 이제 적용을 해봅시다. f1. a가 1, b가 2가 나왔으니까 a 더하기 b까지는 얼마야? 3. 1 더하기 2. 다음에 c 더하기 d 이렇게 되겠죠. 이 녀석이 0이 돼야 돼. 오케이. c 더하기 d가 마이너스 3이라고 합시다. 자, 게다가 얘는 어쨌든 x 빼기 1이라는 애를 인수로 갖고 있어야지만 되죠. 그죠? x 빼기 1이라는 인수를 가지고 있어야 돼. 자, 그러면 fx가 x의 3승 더하기 x의 제곱 더하기 cx 더하기 d 이렇게 생겼단 말이야. 그런데 얘가 분모 얘 때문에 어차피 조립제법 하면 맞나? 아, 이거. 이거 2인가? 3. 오케이, 3. 어차피 얘 0이 될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얘네들의 형태는 x 빼기 1과 x의 제곱 플러스 3x 더하기 c 더하기 3으로 인수분해 될 거고, 이제 분모에 x 빼기 1과 x 더하기 1과 함께 이제 극한을 계산해 주시면 되고, x가 1로 가고 있으니 이제 얘네들이 이제 다 찾아졌습니다. 지워졌습니다. 1 집어넣어서 2 갈 때 1 집어넣으면 얼마야? 1 3 4 7 더하기 c 이렇게 되겠죠. 됐어요? 그 값이 2분의 3이라는 극한 값으로 수렴하는 거지요. 됐다. c가 마이너스 4다. 됐어요? d도 따라서 1인 걸 찾아냈습니다. 따라서 임의로 놓은 fx를 다 찾았어요.
차수도 찾고 개수들도 다 찾았어요. 어쩔 수가 없어요. 따라서 제가 처음에 강조했죠. 다항함수라고 했다고. 다항함수가 의미하는 것들은 큰 겁니다. 왜? 식의 형태를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앞으로 만나야 되는 함수들은요, 다항함수들이 대부분이지만 다항함수를 이용하거나 아니면은 다항함수가 아닌 그냥 일반적인 함수에 대해서 항상 다뤄야 되기 때문에 다항함수란 조건이 있으면 무조건 그걸 이용해야지만 풀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다항함수를 이용한다는 것은 차수를 찾고 개수를 찾는 것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알겠어요? 또 질문? 숙제 여기까지니? 아, 알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갑시다. 자, 이제 fx를 품고 있는 함수의 극한 두 번째 주제. 자, 문제를 그냥 바로 갈게요. 자, fx에 대해서 극한식이 하나 주어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간단한 어떤 극한의 형태가 주어져 있는데 대부분 이런 것들은 물론 fx에 대한 어떤 정보를 알아서 푸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이런 그러니까 하나의 어떻게 보면은 여기는 이제 극한을 하시다 보면 미분계수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꼴을 맞춰주는 게 참 되게 중요해요. 어떤 의미 있는 단위의 꼴이 되면, 그러니까 의미 있는 단위가 되면 그 값이 4라고 얘를 바라보셔야 돼요. 그럼 주어진 식에서 이런 애들을 찾을 수 있다면 이런 것들을 다 4로 바꿔가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일단 먼저 상황을 한번 좀 판단을 해봅시다. x가 1로 갈 때 얘는 0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모가 0으로 가니까 분자가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전체가 수렴하기 위해서 분자가 취할 수 있는 조건은요, 어쨌든 다른 것들은 되지 않고 0이 되는 수밖에 없어요. 0분의 무한대, 0분의 상수 이런 것들은 다 무한대로 간다고 했습니다. 그죠? 자, 따라서 fx가 0으로 간다라는 것은 f1일 때 0이고 fx 안에는 x 빼기 1이라는 어떤 인수가 존재한다까지 이해하시면 됩니다. 게다가 x 빼기 1을 지우고 x에다 1을 집어넣으면 곧 여기를 갖다가 그냥 어떤 다른 함수로 하나를 정의를 한번 해보면 gx라는 부분이 있다면 x 빼기 1을 나누고 났을 때 마저 극한을 취해서 4가 된다라고 생각하면 g1이 4가 된다 라고 보시면 되죠. 여기까지는 알 수 있어요. x 빼기 1로 나누면 몫이 x가 1일 때 극한이 4다라는 거. 여기까지는 알 수 있어. 근데 fx의 차수를 지금 모르기 때문에 그 이상의 정보를 알 수는 없어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조건, 첫 번째 문제를 보면 리미트 x가 1로 갈 때 제곱 빼기 1분의 fx입니다. 아주 간단하죠. 이거는 꼴을 맞춰주면 끝나는 겁니다. 자, 이 식 안에서 이런 형태가 드러날 수 있도록 식을 정리만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은 이 부분은 어쨌든 리미트와 함께 하나의 상수 4가 되죠. 그 다음에 이 뒷부분은 어쨌든 꼴 자체가 x가 1로 갈 때 2분의 1이라는 부정형이 아니라 확정된 형태이기 때문에 그냥 이 상태에서 그냥 바로 계산해 주시면 돼요. 됐습니까? 부정형이 아니면 그냥 확정된 값은 상수를 더하거나 곱하거나 하셔도 전혀 문제가 안 돼요. 두 번째, x가 1 플러스 자, 문제 푸는 데 있어서 일단 특이한 게 있어서 한번 확인을 하고 갑시다. 1 더하기 0, 곧 1의 우극한을 보고 있습니다. 얘가 이렇게 준 이유가 뭘까요? x가 그냥 1로 갈 때라고 할 수 없었던 이유. 그렇죠. 이 안에가 음이 실수가 아니기 때문에 얘는 양일대 조건만 주는 겁니다. 자, 참고로 그래프를 이용해서 이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렇게 생겼단 말입니다. 따라서 1보다 오른쪽에서만 이거는 정의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좌극한이라는 존재를 따질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1이라는 극한을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는 거였죠. 그래서 이렇게 준 것 뿐입니다. 문제를 푸는데 큰 지장은 없지만 정확하게 이유는 알고 갑시다. 자, 그러면은 얘도 얘네들을 자꾸 이용해야 되니까 분모가 루트의 형태로 있는 것이 불편하기 때문에 유리화를 해주시면 x 빼기 1이 바로 드러나겠죠. 자, 그러면 유리화 때문에 생긴 부분만 뒤에 따로 1분의 루트 x 빼기 1을 이렇게 다시 한번 써주시면 되죠. 자, 이게 아니구나. x 더하기 1죠. 됐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은 리미트와 함께입니다. 리미트와 함께. 자, 여기는 1에 0 이렇게 더하기 0 무한소 이렇게 안 해도 상관없어요. 똑같은 거라고 했습니다. 그죠? 얘도 1일 때의 극한값이 4다라는 걸 사용할 수 있습니다. 뒷부분은 x x 마이너스 1 잠깐만 유리화가 그러네요. 쏘리. 똑같은 애를 한 번 더 제곱해야 되니까 빼기 1. 오케이. 미안. 자, 얘는 4가 됐죠? 그럼 여기에 x가 1로 갈 때 어떻게 됩니까? 이거 제로가 돼버렸네. 됐어요? 따라서 이건 그냥 제로입니다. 자, 식으로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fx라는 식을 제가 앞에서 x 빼기 1과 gx의 곱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자, 이 부분과 이 부분이 바로 사실 약분이 되죠. 약분이 되면 이 상태에서 그냥 털어버리셔도 돼요. 이 부분과 이 부분의 일부를 소거하면 루트 x 빼기 1이 남고 그 다음에 gx가 남는다라고 보시고 여기에서 마저 극한을 이제 해결해 주시면 되죠. 됐습니까? 어쩔 수 없이 0이지요. 뒤에는 상수고요. 0 곱하기 무한대면은 부정형이지만 0 곱하기 어떤 상수 4지 않습니까? 이거는 그러죠. 계산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됐어요? 자, 이런 꼴을 찾아서 4로 바꾸어가는 식을 바꾸어가는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합성함수의 극한. 사실 그 그래프가 주어져 있거나 극한 문제에서 가장 메인 테마는 합성함수의 극한이에요. 자, 합성함수의 극한은 기본적으로 이런 식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최종적인 함수 f의 입장에서는 이 gx의 움직임이 아주 중요하죠. 곧 얘를 하나의 정의역으로 fx는 볼 거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 리미트 x가 어떤 움직임을 갖느냐에 따라서 이 극한값이 결정이 되고 얘가 어떤 특정한 값에 그냥 a인지 아니면 a 더하기 무한소인지 a 빼기 무한소인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자, 이 세 종류가 다 다른 겁니다. 자, a보다 큰 값인지 a보다 작은 값인지 그냥 a인지가 다릅니다. 자, 세 개를 구별하면 이런 겁니다. 어떤 함수가 자, 어떤 x가 알파일 때 a라는 값의 방식이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x의 값이 알파 왼쪽에서 이렇게 알파로 다가갈 때 그래프 자체가 이렇게 한번 볼까요? 그냥 바로 자,
x가 알파보다 작은 쪽에서 접근해 가면 함수 값은 a를 향해 다가가는 겁니다, 이거는. 하지만 a보다 작죠, 이거는. 따라서 이 상황은 a보다 작은 방향에서 a를 간다라고 이 함수 값도 방향을 부여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얘에 대해서 다시 그 다음 극한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우극한에서 확인해 보면 알파를 향해서 알파보다 큰 쪽에서 다가오면 우극한이면 함수값이 a를 향해 다가갑니다. a보다 조금은 다 큰 값이니까 이거는 방향이 a보다 무한소만큼 큰 거죠. 곧 나중에 우극한으로 사용될 녀석인 겁니다. 자,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거는 이런 상태예요. 자, 어떤 일부 구간에서만 이렇게 상수함수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물론 가우스 함수 같은 것들이 대부분 되겠죠. 자, 이럴 때는 잘 봐요. 알파를 향해서 왼쪽, 오른쪽 다 확인해도 A를 향해서 다가가는 개념이 아니죠. 제가 처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수렴의 방식 중에 다가간다라는 방식도 있겠지만 그게 일반적이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의에 알파와 어떤 특정한 알파에 수렴한다는 것은 알파와 같거나 라는 표현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A라는 값과 같은 거예요. 자, 이 주변에는 벌써 A라는 값에 도달해 있어요. 다가가는 형태가 아니라 그냥 알파의 값으로 다가갈 때마다 함수 값은 그냥 A와 같은 거예요. 둘은 구별해 주셔야 돼요. 얘네들은 다가가는 것들이고 얘는 그냥 A와 같은 거니까. 이해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 상태일 때는 그냥 FA일 때의 그냥 함수 값을 구하는 문제가 되는 거고 이때는 우극한, 이때는 좌극한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 함수가 x가 a로 갈 때 1차적으로 어디를 향해 가느냐가 엄청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거 a랑 구별하셔야 되는데 여기 그냥 p라고 합시다. 이 라지 x가 어디로 다가가는지 아니면 그 값과 같은 값인지에 따라서 그 다음 함수의 극한이 결정되기 때문에 이 방향성이 엄청 중요합니다. 다가간다는 개념과 그냥 원래 A와 같다라는 걸 구별하셔야 돼요. 상수함수 형태는 다가가는 게 아니죠. 얘는 그냥 A 주변, 알파 주변에서 그냥 A와 같은 값들인 거예요, 그냥. 따라서 함수가 점점 A 값에 가깝게 커져가는 건지 작아지는 A에 가깝게 작아져 가는 건지 아니면 A라는 값에 그냥 머물러 있는 건지를 구별해 주셔야 합성을 하실 때 그 다음 함수에 대해서 극한을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이거만 구별해 주시면 돼요. 자, 문제를 한번 볼까요? 239번. 두 함수가
자, fx와 gx가 각각 그림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g 합성 f 라는 함수가 x가 1로 갈 때 그 극함수를 따지는 겁니다. 자, 극한의 존재는 일단 좌우 극한이 일치해야 되는 겁니다. 따라서 자, 제가 하는 것을 그 어떤 여러분들이 푸실 때 같이 한번 이런 흐름으로 푸는 걸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자, 일단 x가 1의 좌극한일 때 그러면은 1의 좌극한에서 먼저 조사해야 되는 건 f입니다. f. 그러면 f라는 함수에 1의 좌극한을 조사를 해야 됩니다. 1의 왼쪽에서 1로 다가가고 있을 때 함수 값은 이렇게 0을 향해서 내려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노랗게 칠한 f의 움직임이 다가가니까 화살표로 표현할게요. 다가갈 때는 화살표. 자, 그러면은 0이라는 값에 0보다 큰 상태로 다가간다 라고 쓰시면 돼요. 됐어? 자, 그러면 최종적인 함수 g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정의역 노란색이 0의 오른쪽을 향해 다가가고 있으니까 g의 0의 오른쪽에 우극한을 따져주시면 돼요. 따라서 요렇게 이 함수를 따라서 가고 있죠. 자, 따라서 간다는 의미가 좀 무색할 정도로 그냥 2인 거예요. 따라서 g는 등호로 2 이렇게 쓸게요. 됐어요? 자, 그러면 이 합성함수의 결론은 좌극한일 때 2라는 값에 수렴하는 겁니다. 2라는 극한값을 갖는 거예요. 좌극한 값이에요. 자, 이제 녹색 x가 1의 우극한 얘의 좌우를 지금 따지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 f의 움직임을 봅시다. 1의 우극한을 보라고 했습니다. 1의 우극한입니다. 자, 내려가고 있죠? 0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f가 0의 우극한입니다. 자, 여기까지 되면 사실 뒤는 확인할 필요도 없어요. 왜? 위에랑 아래는 똑같은 상황이잖아요. g의 우극한을, 0의 우극한을 보라고 했으니까 똑같아. 그럼 결론은 여기까지만으로도 확인이 되고 이 둘은 같기 때문에 극한값이 2라는 값으로 이거는 존재한다 라고 결론 내리시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또 하나 볼까요? 두 번째, x가 0으로 갈 때 f 합성 gx. 자, x부터 움직임이 확인이 돼야 됩니다. 얘가 얘한테 영향을 미치고 얘가 마지막 최종적으로 f를 결정할 거니까요. 따라서 x가 0의 왼쪽에서 갈 때 이번에 관찰해야 되는 노란색은 g입니다. g라는 함수 값에 0의 왼쪽을 관찰해야 됩니다. 자, g는 0의 왼쪽 잘 보셔야 됩니다. 0의 왼쪽에서 요 파란색 요 그래프를 따라가고 있죠. 그죠? 1이라는 극한값으로 수렴하는 것 자체는 어렵지 않은데 이 1을 향해 가는 방식이 어때요? 상수함수죠. 그러면 이거는 1을 다가가는 게 아니라 그냥 1과 같은 값인 겁니다. 그래서 화살표를 쓰지 않고 등호를 쓸 거예요, 제가. 알겠어?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그러면 최종 함수 f는 어딜 봐야 돼? 1이라는 그냥 점을 보는 거예요, 이제. f의 1에서의 함수 값은 이거죠, 이거. 따라서 얘는 f의 얘 때문에 1이라는 값을 함수 값으로 확인해 주시는 거예요. 이제 극한이 아니에요, 여기는. 1이란 말이에요. 1, 그냥 1이 된 거야. 얘네들은 자, 얘는 0을 향해 가는 거죠. 0이 아니야. 0 주변에 맴돌고 있단 말이야. 0을 향해 가고 있는 거니까 0이 되지 않잖아. 그죠? 방향성과 다가가고 있는 것들이 지금 같이 표현이 돼야 된다고. 0을 향해 다가가는데 큰 값들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거죠. 0보다 큰 쪽에서 0을 향해 다가가고 있습니다. 방향성이 중요하죠. 왜?
그래야 그 다음에 극한에 영향을 미칠 것들이니까. 하지만 여기는 어때요? 1이라는 값으로 머물러 있는 것들이죠. 그냥 1이 된 상태로 유지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얘는 1을 함수값으로 구해주셔야 돼요. 극한이 아닌 거야. 태원 알겠어? 어떤 의미인지? 그래서 제가 그런 거야. 다가간다라는 표현과 수렴할 때, 극한값이 존재할 때, 그 알파라는 값과 같다라는 표현이 두 가지가 같이 있다는 걸 꼭 강조했던 이유가 이런 것들입니다. 자, 이제 마저 얘의 좌우를 먼저 기준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0의 우극한을 확인해 보자. 그러면 G의 0의 우극한을 보는 겁니다. G의 0의 우극한. 이렇게 이쪽 계단을 따라가고 있죠? 그죠? 2죠? 방향은, 값은 2입니다. 자, 근데 2를 향해 가는 방식이 다가가는 게 아니라 그냥 2죠, 얘는. 2와 같은 값들이죠. 따라서 확인할 때 f의 2라는 함수 값을 확인해야 되는 겁니다. f의 2일 때의 함수 값은 여기에 이렇게 점으로 확인해 주시고 그때가 1이라는 함수 값을 갖고 있지요. 됐습니까? 자, 둘이 어때요? 결론이 같죠? 오케이. 같으면 극한값이 존재하고 그 값은 1인 겁니다. 됐어요? 자, 근데 봐봐요. 우리가 이 전에 한번 보세요. 이거 서로 정역이 다르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보세요. 서로 다르죠? 다르지만 결론은 같을 수 있죠. 그죠? 다르지만 결론은 같을 수 있는 겁니다. 오케이? 이해되겠어? 자, 요게 제일 중요한 거야. 가우스가 포함되어 있어서 이렇게 X축의 나란한 구역을 지나갈 때 여기 주변의 극한을 따질 때는 다가간다라는 화살표의 의미가 아니라 그냥 같은 등호의 의미로 함수 값으로 확인해 줘야 되고 이건 화살표니까 극한 값으로 확인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근데 내가 여기 G도 봐봐. 등호를 썼어. 왜? G 자체는 계단의 형태를 그러니까 상수함수의 형태를 띠고 있으니까 2라는 값과 계속 같은 상태로 수렴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화살표와 등호를 같이 구별해서 쓰고 있는 겁니다. 알겠죠? 자, 하나 더 볼까? 위에를 좀 지워볼까? 자, 세 번째. 자, G의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fx. 자, 이 표현을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죠. 구별하셔야 된다고요. 자, 얘는요. 이것 자체가 극한의 결과물이죠. 얘는 어떤 상수와 등호 취급이 되는 애인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벌써 이 결론은 G의 K일 때의 함수값을 구할 거라는 걸 미리 조금 예견하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이 상태는 극한이 되지 않아요, 그냥. 알겠어? 자, 얘는 봐봐. 이 극한에 의해서 얘네들이 하나의 함수야. 이건 하나의 함수야, 봐봐. 리미트 앞에, 리미트가 붙었는데 이건 합성이라는 것은 하나의 함수예요. 두 개의 함수를 연산해서 하나의 함수를 표현한 거니까 리미트가 밖에 붙으면 이 하나의 함수가 어떤 움직임을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해 줘야 되는 거고 얘는 이 결과물을 합성할 거라서 얘는 리미트가 여기서 끝나버린 거야. 리미트, 그 극한의 값을 안에서 다 끝낸 거야. 알겠죠? 자, 그러면 얘의 움직임도 어찌됐건 x부터 출발을 하는 겁니다. x가 0일 때 함수값이 있는지를 보는 겁니다. 자, 좌우 굳이 따질 필요 있겠죠? 예, 한번 해봅시다. 왼쪽부터 갑시다. 자, 그러면 f가 어떤 움직임을 보이는지 봅시다. 0의 좌입니다. 1이란 극한값이죠. 예. f는 1에 머물러 있습니다. 됐어요? 자, 여기서 바로 갈게요. 0의 오른쪽
F의 0의 오른쪽을 살펴보면 1을 향해 다가오죠. 자, F가 1을 향해 다가갑니다. 그것도 1보다 작은 거에서. 자,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참고해 보세요. 자,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fx라는 것은 좌우가 서로 어때요? 방향성 필요 없죠, 여기서는 사실은. 이건 방향도 필요 없어. 그냥 x가 0일 때 왼쪽도 1, 오른쪽도 1로 일치하는 것만 확인해 주시면 끝나는 거예요. 1로 일치하잖아. 이 값은 1이라는 그냥 상수가 된 거야, 이제. 따라서 내가 확인해야 될 거는 G1이라는 함수 값을 확인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G1. G1일 때 얼마? 0. 이렇게 되는 거야. 이 안에서 방향성을 논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논하면 안 돼요, 이거는. 결론이 있거나 없거나죠. 극한값이 있거나 없거나가 그게 중요한 겁니다. 예를 들어 얘의 좌우 극한이 일치하지 않아서 이 값이 없다면 얘는 정의 안 되는 거야. 끝. 극한값이 없어. 함수값이 정의할 수 없는 정의 상태로 끝나는 거야, 이거는. 자, 만약에 극한값이 있다면 극한값으로 등호 취급되는 상수예요, 이거는. 방향이 무의미한 거예요, 이제. 그냥 쟤는 이제 하나의 숫자 취급이 된단 말이야. 리미트가 붙은 결과물이기 때문에. 얘는 1과 동일시 된다고 해서 등호를 붙였잖아요. 이 기호는 x가 0으로 갈 때 f가 다가가는 목적지를 물어본 거긴 하지만 물어보는 것 자체가 너 어디 있냐가 아니라 너의 목적지가 어디냐고 물어봤기 때문에 저의 목적지는 1입니다. 1을 그냥 쓰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끝난 거야. 더 이상 끝이야, 이거는. 1이라는 숫자랑 동일시해서 취급해야 되는 상태가 된 거야. 얘들은 어때? 아까 어때? 방향성들이 하나의 함수 안에서는 x가 0으로 갈 때 얘네가 얘한테 영향을 미치고 얘가 영향을 미치는 것까지가 다 끝나야 되고 그때의 좌우가 같은 거를 또 최종 확인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이해 안 되는 사람 빨리 얘기하십시오. 네, 어떤 거 이해가 안 되는 거야? 1번. 자, 얘를 일단 처음부터 갑시다. 자, 이게 합성이라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이렇게 됐죠. 지금 우리는 1이라는 것 주변에 지금 몰려드는 상황을 확인해내는 겁니다, 지금. 따라서 F가 어떻게 결정이 되는지를 보고 걔를 G에다가 적용을 해야 되는 거야. 자, 그러면 X가 1의 왼쪽에서 다가갈 때부터 가는 겁니다. 그러면 함수 F는 어떤 움직임을 보이는지 봅시다. 1의 왼쪽입니다. 그러면 그래프가 점점 함수값이 0으로 가까이 가죠. 이 방향에 따라 내려오니까, 그죠? 자, 그러면은 F라는 녀석이 0을 향해서 어떻게 가고 있어요? 0보다 큰 값이죠. 그럼 0의 큰 값에서 이렇게 다가가고 있는 거야. 그럼 걔가 G에 반영이 돼야 돼요. 0의 큰 값들로 0에서 다가가고 있어요. 따라서 G라는 애는 2라는 값에 수렴하는 거죠. 따라서 G는 2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자, 다시 X가 1보다 큰 쪽, 이쪽이죠, 이쪽. 여기서 말하는. 그러니까 작은 것부터 차례대로 쓰면 음에서 0 와서 1 와서 이렇게 더 커져간다고 생각합시다. 자, 1의 오른쪽입니다. 1의 오른쪽. 네. 이렇게 X가 이쪽으로 다가갈 때 함수값이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그죠? 따라서 F가 0으로 가고 0보다 큰 값들이죠. 따라서 똑같아요. 이거는 이 부분을 또 확인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봐봐. 이게 같은 방향을 띄니까 G의 좌우 극한이 달라도 수렴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이게 어떤 가공을 거치면서 오른쪽만 보게 만들어줬잖아. 그러니까 G0에서 잘 봐. G0은 좌우가 달라.
G0 자체는 극한이 없어. 일치하지 않으니까. 하지만 F가 0의 오른쪽, 0의 오른쪽, G의 우극한만 계속 물어보고 있잖아요. 오른쪽만 공략하는 거죠. 됐어요? 다음 주제. 정말 중요합니다. 이거 조금 근데 익숙해지면 뭐만 구별하면 돼. 방향성. 얘의 방향성이 제일 중요한 거야. 얘의 방향성. 얘가 최종을 결정할 테니까. 근데 얘가 중간에 어떻게 가우스 같은 걸 상수함수를 거칠 때는 방향이 없고 그냥 상수 취급이 돼야 된다는, 곧 함수 값을 물어보는 상태가 될 거라는 거죠. 어떤 값에 머물러 있는 같은 값을 갖는 수렴의 형태죠. 자, 이제 학생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극한값에 대한 성질이야. 자, 여기 명제들은요, 참고하셔서 확인해야 되죠. 명제니까. 자, 여기서 이제 극한값의 성질이 총 5개가 있습니다. 제가 강조하는 거에 꼭 표시를 좀 해두시기 바래요. 자,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가 알파. 똑같이 A로 갈 때입니다. 함수의 극한이기 때문에 x가 어디로 가느냐도 중요한 겁니다. 똑같은 값으로 다가갈 때 gx도 베타. 물론 얘가 달라도 돼요. 얘가 달라도 돼요. 그럼 물어볼 때 따로 물어봐야 되니까 그런 번거로움 때문에 하나의 극한값에 대하여 지금 성질을 지금 나타내고 있어요. 자, 이거 일대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거 일대. 자, 1번. 가장 중요한 것 중에 1번이 이겁니다. 겁나 중요합니다. 자, 표에 보면, 예, 세 번째 줄에 있는 이 표현이죠. 자, 이걸 이제 해석할 때 어떻게 해석하셔야 되냐면, fx와 gx가 극한값이 존재할 때만이라고 하셔야 돼요. 수렴할 때만. 자, 극한값이 존재할 때만입니다. 곧 극한값이 존재하는지 아직 확인이 안 된 상태일 때는 밑에 있는 이 5가지 성질을 만족한다고 볼 수 없는 거예요. 이 5가지는요, 결국 뭐냐면 수렴하는 두 함수값, 그러니까 미안해. 극한값이 존재하는 두 함수에 대해서 연산하겠다라는 겁니다. 사칙 연산이에요, 그냥. 근데 사칙 연산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당연히 극한값이 있는 수렴할 때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2개 중에 하나라도 모르면 밑에 걸 다 못한다고 보는 거예요. 알겠어? 1차적으로 확인해야 되는 거. 수렴하고 있어? 극한값이 있어? 이걸 확인해 하셔야 돼. 자, 이게 존재한다면, 극한값이 있다면 사칙 연산을 할 수 있다. 얘를 한 문장으로, 이 지금 주어있는 극한값에 대한 성질을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딱 이거예요. 극한값이 존재할 때만 사칙 연산할 수 있다예요. 딴 거 볼 필요 없어. 극한값이 존재할 때만 사칙 연산 가능하다. 이것만 아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극한값이 존재하는 함수에다가 실수 배 C를 했어요. 첫 번째, 구별하셔야 되겠다. 성질 중에 첫 번째, 어떤 상수 C를 함수에다가 곱했습니다. 자, 극한값이 있다면 이거 나중에 따로 곱해도 된다라는 겁니다. 실수배는 그냥 나중에 따로 하겠다. 그 다음에 극한값이 존재하면 자, 우리 함수를 연산하면요, 실제로는 그냥 새로운 함수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건 그냥 새로운 함수를 정의한 거예요. 그럼 어떤 두 함수로 연산하여 새로운 함수를 정의했는데
그 새로운 함수의 극한값을 계산하고 싶어요. 얘의 극한값을 계산하고 싶단 말이야. 그러니까 알고 싶단 말이야. 근데 그들을 구성하고 있는 연산의 대상이 되는 두 함수가 극한값이 있으면 그걸 이용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알겠어? 자, 둘 다 있죠? 둘 다 있으면 그냥 두 극한값의 합이다. 합이 이 새롭게 만들어진 함수값의 극한값이다. 곧 얘네들로 덧셈을 할 수 있다 입니다. 알겠어? 그 말은 이건 뭐야? 분배 법칙처럼 사용하셔도 된다라고 보셔도 돼요. 리미트 기호를 분배해 주듯이 얘와 얘가 있으니까. 근데 만약에 이게 없어요. F랑 G가 각각 수렴한다. 극한값이 있다라는 걸 모르는 상태라면 이렇게 이 기호를 분배할 수 없어요. 하나가 합쳐서 될 수는 있으나, 자, 특이한 상황들이 있어요. 둘은 원래 각각은 극한이 없어. 둘은 극한값이 없어. 예를 들어 이거 되게 중요한 거니까 잘 봐. 어떤 F가 좌극한과 우극한이 서로 달라. F가 A에서 G도 다 달라. 자, 각각은 없어. 각각은 달라. 서로 극한값이 없어.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야. 그죠? 하지만 저런 연산은 안 돼도 특수하게 쟤네들이 그렇다고 무조건 얘가 없는 것도 아니야. 각각이 없다고 해서 연산을 못할 뿐이지 어떤 없는 극한값이 없는 것들로 재구성해서 둘을 더해봤어. 둘을 더했어. 자, 왼쪽일 때 얘 얼마야? 마이너스 1. 얘 얼마야? 플러스 1. 오른쪽일 때 플러스 1. 왼쪽일 때 오른쪽일 때 마이너스 1. 두 개 더하면 제로로 일치할 때도 있는 겁니다. 서로는 없지만 서로 힘을 합쳐서 하나의 새로운 함수를 만들어서 극한값이 존재하게 만드는 특수한 상황들은 있다 이거야. 하지만 봐봐, 얘가 오른쪽에 이 성질을 이용하려면 각각의 극한값을 이용해서 연산하려면 이런 전제 조건이 없으면 이 기호를 분배하든 연산해서 쓸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알겠어요? 이런 반리는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반리를 알아두셔야 빨리빨리 풀죠. 자, 덧셈이 되면 뺄셈도 된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두 함수를 곱할 수도 있다. 얘도 마찬가지로 이 기호를 분배하듯 사용하고 싶다면 원래 얘네들이 존재하는 것들이어야지만 알파 곱하기 베타로 곱의 연산을 이용해서 표현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알겠어? 근데 얘도 똑같아. 각자가 없다고, 얘가 없다고 곱이 없는 것도 아니야. 특수하게 만들려면 없는 것들로 서로 힘을 합쳐 만들어낼 수도 있어. 5번. 이거 A구나. 자, 문제를 보다가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조건이 있었어. 이걸 봤어. 이제 마음의 준비는 사칙 연산은 가능하니까 모든 걸 사칙 연산으로 확인하자. 사칙 연산으로만 되어 있다면 다 존재할 거니까. 그런데 그런 형태의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그 다음 5번. Yeah. 자, 문제에서 이 조건을 안 줄 때가 있어서 내가 지금 강조하고 있었어. 극한값이 존재하는 두 함수란 보장이 없어서 그 다음을 해석하기가 힘들고 발리에 들고 막 이래야 되는데 이게 보장되어 있으면 일사천리로 그냥 다 연산 가능해. 그런데
사칙 연산 자체의 어떤 문제점이 있는 녀석이 있어. 그게 바로 이거야. 이 연산은 함부로 할 수 없는 연산. 이게 극한이든 수든 아무 관계없이 그냥 이 연산 자체가 갖고 있는 고유의 어떤 문제점이 있는 것이. 그게 뭐야? 그게 뭐야? 0으로 나눌 수 없다야. 그죠? 분수 형태로 쓰려면 분모가 0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자, 그럼 봐봐요. 원래, 이 말은 잘 봐. 얘가 원래 0일 수는 없죠. 상수함수처럼 0이라는 상수함수는 일단 제외. 자, 참고하셔야 돼. 이거의 극한이 아니에요. 함수값이 0인 상태를 말하는 거야. 자, 헷갈리면 일단 지울게. 이거 큰 의미가 없어. 자, 이거의 제일 중요한 건 잘 봐. 얘네들을 각각의 수렴하는 극한값 알파와 베타를 이용해서 연산하고 싶어. 근데 이 수렴하는 값이 0이면 안 돼. 왜? 나눌 수 없잖아. fx의 극한값이 3이고 gx의 극한값이 0이야. f 나누기 g의 함수의 극한값을 구하래. 나는 얘네들의 극한값을 이용해서 3 나누기 0을 하고 싶어. 이게 안 된다라는 거야. 알겠어? 자, 그러니까 문자로 줄 때, 그 다음에 표현만 줄 때, 야, 극한값은 있어. 보기 중에 옳은 걸 골라봐. 더할 수 있어? 뺄 수 있어? 곱할 수 있어? 나눌 수 있지? 라고 물어보면 문자면 0이 될 수도 있나? 0이 될 수도 있어. 그러면 안 되는 거야. 하나라도 안 되면 안 되는 거야. 명제니까. 알겠어? 요거 두 개의 포인트를 가지고만 출제를 한다고 보셔도 돼요. 확인해야 될 게 1번, 2번이야. 첫 번째, 수렴할 때만 사칙연산을 자유롭게 쓰실 수 있고, 사칙연산을 자유롭게 못 쓴다.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보장이 없을 때는 아주 특수한 상황들을 생각을 해서 발례를 찾고 막 그래야 돼. 그게 물론 나중에 그게 문제 자주 나타나겠지만, 아무 문제 없는 조건일 때는 이게 일단 그 다음 이제 물어보는 포인트가 될 거야. 그리고 예상을 하세요. 분수의 형태. 여기에 그냥 딱 함정을 걸어놓고 그냥 출제하는 의도가 이거밖에 없어요. 확인해야 돼. 분모가 0이라는 극한값을 가질 수도 있는지 아닌지 확인해 주셔야 돼요. 자, 그러니까 이 함수가 원래 0이라는 상수함수가 아닌 것도 사실은 필요한 거죠. 알겠어요? 이거는 물론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훨씬 더 중요한 거야. 알겠죠? 왜? 우리의 목적은 뭐라고? 극한값을 이용해 사칙 연산을 해서 새롭게 정의된 함수의 극한값을 찾고 싶은데 극한값끼리 연산이 안 되면 이건 무용지물이라는 거야. 나눌 수 없는데 어떻게 그 결과를 사용하겠어? 물어보는 포인트는 요거야, 요거. 자, 243번. 그럼 문제를 한번 봅시다. 자, 이런 표현, 이제 이런 문제가 나올 때 요거의 전제를 먼저 확인하는 거야. 이거는 문제 전체 박스 위에 대전제로 주어질 때도 있고 개별 조건으로 줄 때도 있으니까 먼저 문제를 처음부터 잘 보셔야 돼. 자, 두함수 fx에 대하여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골라라. a는 실수. 자, 조건이 없었어. 자, 이 조건이 없는 거야, 이제. 이게 없으니까 개별적인 상황을 보고 이해하셔야 돼. 기억. 리미트 fx 더하기 gx가 x가 a로 갈 때의 극한값이 존재하면, 자, 저는 존재하면 어떤 특정한 극한값을 문자로 부여를 합니다, 저는. 알파라는 값을 내가 임의로 부여를 했어요. 얘네가 존재한다고 했으니까 그 존재하는 극한값이 알파라고 제가 일단 임의로 부여했어요. 자, 존재하면 f와 g 중에 두 개 중에 하나는 극한값이 있지 않냐 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이런 걸 풀 때는 잘 봐. 나는 알려진 거, 극한값이 존재하는 걸 알려진 애들을 이용해야 돼요. 그럼 얘를 이용하는 거는 얘가 하나의 새로운 함수라고 했죠. 저는 합성 또는 사칙 연산
되어 있으면 무조건 새로운 함수야. 그럼 이걸 새로운 함수 h를 정의하셔야 돼요. 그리고 얘의 극한값이 알파임을 이제 이용하는 거야. 극한값이 존재하는 함수로, 수열로 새로운 함수를 재구성하셔야 돼. 재구성. 자, 그러면 fx는 어떻게 표현돼요? 자, fx는 gx만 넘겨주면 hx 빼기 gx로 표현이 되고, 또 얘는 거꾸로 hx 빼기 fx로 표현이 되죠. 자기 자신이 아닌 것들로 표현해야 돼요. 이렇게 표현하려면 얘를 새로운 함수로 표현을 해주셔야지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확인해 봅시다. 얘의 극한값이 존재하는지 확인하려면 사칙연산을 하고 있죠. 이거 전체에 리미트를 취하고 있잖아요. 자, 얘는 각각의 극한값이 존재한다면 사칙연산을 하면 좋아요. 근데 잘 봐. 극한값 h 있어 없어? 있죠? g 있어 없어? 자, 이거 보는 거 아니야. 얘만 보는 거야. g 있어 없어? 이 안에, 이 앞에 조건으로 g의 극한값이 있어 없어? 없죠? 없으면 무조건 모르는 거야. 내가 얘기했지. 존재할 때만 쓸 수 있고 하나라도 모르면 다 틀리는 거야. 알았어? 자, 극한값이 존재하는 걸로 재구성해서 표현할 수 없다면 다 틀리는 거예요. 이건. 알겠죠? 왜? 하나라도 안 되면 성립 안 하기 때문에. 발대 하나만 들어도 안 되기 때문에. 극한값이 존재하는지 아닌지 확인이 안 되는 녀석이 포함되어 있다면 무조건 안 되는 거예요. 자, 밑에 것도 알아, 몰라, 그러면 안 돼. 무조건. 하나라도 모르면 사칙 연산을 할 수 없다고. 따라서 얘는 이렇게 갈 수 없는 거야. 어떻게 절대 알 수 없어. 따라서 자, 아이고 틀렸습니다. 존재 안 해요. 야, 이런 거예요. 출제 의도는 이겁니다. 야, 더해서 수렴하잖아. 두 함수 더해서 수렴하니까 에이, 두 개 중에 하나는 하겠지?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두 개 중에 하나지 않겠어? 야, 하나라도 해야지 뭐 이렇게 가지 않겠어? 아니라고. 왜? 표현이 안 되잖아. 표현을 믿으셔야 돼요. 니은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와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 빼기 gx 의 값이 존재하면, 자, 존재하면이라고 했어요. 존재하면 부여합니다. 부여. 극한값을 부여합니다. 이제 존재한다고 했으니까 존재하면 gx도 존재한다 라고 합니다. 자, gx를 알고 싶은 겁니다. 그럼 앞에 있는 조건을 가지고 gx를 다른 애들로 표현해 줘야 돼. 자, 다른 애들로 표현을 해 주려면 연산이 됐으면 항상 새로운 함수로 정의해야 돼. 이 새로운 함수의 극한값이 바로 베타라는 거야. 우리는 hx의 극한값이 베타로 수렴함을 이용해서 일단 갈 거야. 자, 그러면 이 관계식 안에서 g를 표현할 수 있게 됐어. g 혼자 두고 g를 넘겨서 h를 넘기면 얘는 fx 빼기 hx로 표현이 된다. 거기에 리미트 기호가 있는 거야. 자, 확인하자. 사칙연산을 하고 싶어. 극한값이 있는 것들인지를 확인해야 돼. f 극한값 있어? h 있어? 있지? 있으면 연산 가능하고 존재하는 거죠. 이것만 하면 돼. 재구성할 때 극한값이 존재하는 것들로 재구성시킬 수만 있으면 돼. 되는데 중요한 건 뭐? 요거. 존재해도 이 녀석이면 이제 또 확인해야 돼. 알겠지? 일단은 나눗셈이 아니니까. 디귿 리미트 fx 리미트
gx 분의 fx가 존재하면 자, 일단 나는 습관적으로 분수가 나오면 일단은 걱정해. 조심해야 한단 말이야. 조심히 간단 말이야. 야, 여러분 봐봐. 제가 진짜 실수를 줄일 수 있는 방법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보통 평상시에 많이 실수하면 항상 그 부분을 지날 때마다 진짜 조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요. 미리 알려드렸잖아. 그냥 이거 조심해야 된다고. 이게 그냥 함정이고 그냥 이걸 물어보는 게 태반이니까 아예 그냥 볼 때부터 미리 마음을 그렇게 먹고 가자는 거야. 자, 얘와 얘의 극악가 존재한대. 부여하자. 됐어? 그리고 연산되어 있는 식은 새로운 문자로 정의하자. 됐어? 새롭게 무조건 정의해서 이걸 갖다가 직관적으로 이러니까 저러니까 이러지 마. 이거 별로 좋은 방법 아니야. 정확하고 명확하게 풀 수 있단 말이야. 이걸 자꾸 연습하셔서 빨리 하시는 게 더 좋은 겁니다. 기억력은 이것은 실수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체계적으로 빨리 풀 수 있는 걸 연습하셔야 되는 거야. 자, gx를 표현하고 싶어. 자, 이 관계식에서 표현하는 거죠. g와 h의 역할을 바꿔주면 되죠. 자, 그럼 이거는 hx분의 fx로 표현이 됐죠. 리미트 있습니다. 자, 얘를 알고 싶은데 얘를 활용하고 싶은 거죠. 자, 극악값이 있어요? 얘 있죠? 재구성이 됐죠? 근데 맞아 틀려? 확인해야지. 분수니까. 분모가 0이면 어떡하지? 분모 0이란, 자, 이 문제에서 그러면 베타가 0이 아니란 조건이 있나? 확인해 봐야 돼. 극한값이 있다고 했지 그게 0이 아니란 말은 없었어 지금. 그죠? 0이 아니란 말이 없었어. 0이 될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러면 얘는 틀리는 거야. 0이 되면 어떡할 건데? 0이 되면 못하잖아. 왜 맨날 된다, 항상 된다고 얘기해? 틀린 거야. 알겠어? 재구성을 하다 보면 무의식적으로 됐어 이렇게 가면 이런 데 낚이는 거죠. 빤해요. 나눗셈으로, 그러니까 분수로 주는 건 빤하단 말이야. 조심해서 지나가야죠. 근데 또 이게 너무 익숙해지니까 또 글을 안 봐요. 0이 아니란 조건이 있을 수 있어. 0이 아니란 조건이 있다면 그건 또 되잖아. 그죠? 여러분 책에서 공부하실 때 뭐뭐이면 뭐뭐이다. 하지만 0은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으면 맨날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언제 안 되는지 그 이유를 정확하게 알고 그걸 컨트롤하면 또 될 수도 있단 말이야. 이게 안 되는 이유, 0이 되는 상태 때문에 안 되는 거죠. 0이 아니다라고만 해주면 되는 겁니다. 이것도. 알겠죠? 자, 포인트. 다시 한번 이건 정말 중요한데 처음에만 잘 잡으시면 돼요. 극한값이 존재할 때만 사칙연산할 수 있다가 끝이야. 이 모든 이 복잡한 이 여러 가지의 어떤 성질들은 이 한 문장으로 끝나는 거야. 극한값이 존재하는 함수들로 재구성하면 사칙연산 가능하다. 이 조건이 없으면 못한다. 하나라도 모르면 안 된다. 알겠어? 하나라도 모르면 안 된다야. 자, 사칙연산 쭉쭉쭉쭉 왔어. 사칙연산 자체에 문제가 있어. 얘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니야. 사칙연산이라는 거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거 얘만 주의하자. 0이 아닐 때만 나눌 수 있으니까. 자, 항상 분수로 표현될 때는 항상 0이 되는 상황이 문제의 조건에서 탈락이 되거나 아니면 안 되거나 이런 것 때문에 문제에서 틀리거나 하는 거예요. 자, 풀어가는 방식은 알고 싶은 것들을 아는 것들로 재구성을 해야 돼. 그럼 아는 것들도 재구성을 하려면 수렴한다, 극한값이 있다라는 상황을 문자로 이렇게 부여를 하시고 새롭게 정의되어 있는, 연산되어 있는 것들은 새로운 문자를 이용해서 새로운 함수로 정의하세요. 그래서 표현하세요. 알겠어? 그래서 있어. 몰라, 땡땡. 있어. 오케이. 있지만 0이면 어떡하지? 안 돼. 이렇게. 이해되겠어요? 이런 식으로 해결해 주시면 됩니다. 네, 잠깐 쉬었다 합시다.